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지금 27번 문제를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 증거조사, 증인신문,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일단 적어 놓으시고, 1번서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자,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고 당연하죠. 그죠? 이는 특정 범죄 신고자의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출석한 핵심 증인이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죄 신고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다. 맞는 얘기겠죠. 그죠? 뭐 특별히 들을 말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할 사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판사가 이 양반을 데리고 와야, 증인을 데리고 와야, 그죠? 구인해갖고 법정에서 물어봐야 뭔가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진실이.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 이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위법이라 그랬다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자. 자, 2번에 보시면은 법원이 감정서에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기 위하여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는데,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 지금 이 법원에서 뭐를 한 거냐? 지금 감정서를 감정인에게 부탁해갖고 감정의 결과를 얻어낸 이 감정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추가로 듣기 위해서 이 감정인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이 감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감정서에다가 소상하게 기록을 해갖고 자기의 감정 결과를 갖다가 담았는데, 지금 보시면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증인하고 동일하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앞으로 누가 열심히 그 감정서에다가 감정 결과를 갖다가 응하겠어. 아, 나중에 이거 사건과 연루돼 갖고 괜히 법정에 불려나가 갖고 말이야. 피곤하다 이거야. 그럼 아무도 감정인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이 있는 이런 전문가야. 그 사람에게 감정서를 의뢰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이랑 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처럼 똑같이 대우해갖고 야, 너 추가 설명 들어볼라는데 너 안 나와? 너 안 나오면 저 과태료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감정인을 갖다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 경우에 증인과 감정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판례 번호를 불러드리자면은 2024모에 2024모에 358. 그래서 증인과 감정인은 다르다라는 처우란다. 어떤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자, 화면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 판례는 어떤 거냐면은 증인과 감정인은 다르다. 자, 그 소환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어떤 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이거야. 응? 그죠? 과태료 부과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감정인에 대해서는 증인하고 달리, 그죠? 처우를 달리 해야 되겠죠.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얘가 지금 거기 감정서에다가 모든 기록을 갖다가 소상하게 감정을 했는데 추가로, 그죠? 법관 앞에서 추가로 설명을 법관이 듣기 위해서 불렀는데 안 나왔다 해갖고 과태료를 때려버리면은 누가 열심히 그 감정에 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틀렸다 이거야. 형사소송법 제151조 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에 부과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자, 판례번호 적어봐. 거기 2023
뭐지? 우리 뭐 모용했다 할 때 모, 그죠? 2023 모에 358 되셨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그래서 감정인에 대해서 증인과 다르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나타낸 판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에 가보자고. 이제 3번. 3번에 보시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 절차를 분리한 후 분리했답니다. 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 거부권 내지 자기 부재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도 맞는 얘기죠. 증인 신문 절차에 의해서 증언 거부권이 고주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어쩌다는 거야? 허위로 진술했다는 거야. 허위로 진술하면 안 되겠죠. 그냥 주댕이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허위 진술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이 경우에는 위증이 되겠죠. 그죠? 허위 진술하면 위증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다. 이제 4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번. 4번에 보자.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 신청한 것 이외에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소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맞는 얘기야, 이것도. 뭐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드릴 설명도 없어.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야. 자, 이제 5번 읽어봅시다. 자, 녹화 매체 등에 대한 증거 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여기까지 끊어보자. 우리가 그 법정에다가 우리 CD라든지 아니면은 USB 같은 거 제출하거든요. 그 증거물로, 증거 화면이나 아니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USB나 CD롬에다가 이제 복제를 해갖고 거기다가 증거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봅시다. 자, 검사가 피고인들의 체포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 자,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 보고서 CD를 첨부하여 수사 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C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검사라는 양반이 피고인들의 그 체포 장면이 녹화된 CD를 갖다가 증거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수사 보고서에 CD를 첨부해서 그 간략히 요약한 거 있죠. 간략히 요약한 내용, 그거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CD에 대해서 CD롬을 틀어보지 않은 거야. 그죠?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법정에 가면요. 그죠? 법정에 가면은 여기 판사가 여기 앉아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판사가 여기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검사가 있고, 여기 피고인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 정도쯤에 보면, 여기 보면은 스크린 화면이 하나가 있어요. 스크린 화면이 있는데, 판사가 이 방청객들 뿐만 아니라 검사나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그 공개된 재판정에 모니터 화면이 있는데, 대형 모니터 화면이에요. 여기다가 그 밑에 법원 직원 보고 CD롬을 틀으라고 얘기해요. 그죠? CD롬이 제출되거나 USB가 제출되면은 그것을, 그 증거조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재생을 해봅니다. 재생. 예? 여기 보면 나와있죠? 자, 녹음 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어떻게 한다고? 이를 재생한다고 나와있잖아. 재생하거나 청취 또는 시청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법관 그 옆에 보면은 커다란 스크린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 직원 보고 그 USB나 CD롬을 틀으라 그래요. 재생하라 그러거든요. 그 재생하는 것이 바로 증거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증거조사라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법관이 그 법정에서 해당하는 증거를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증거조사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CD롬을 제출하지 않고 간략히 요약한 요약본을 그냥 수사보고서에 CD롬을 첨부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또 판사가 잘못한 게 또 뭐야? 증거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갖고 이것을 뭐라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죠? 나와 있네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되겠죠. 증거조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거예요. 판사님, 검사가 그러는 거예요. 판사님,
이게 피고인이 범행 장면이 담겨 있는 CD롬입니다 또는 US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법관이 뭐라 그러냐면 법원 직원 보고 법원 직원분 여기 예를 들어서 서기보님 이거 서기님 법원 서기님 이거 한번 틀어보세요 하면서 USB나 CD롬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 큰 모니터 화면에 나오게 재생을 해요. 법관이 법정에서 재생하게 만들어요. 그 직원 보고 얘기해갖고. 그래서 같이 그 영상을 갖다가 틀어봅니다. 그걸 증거조사라 그래. 그렇게 재생해서 틀어보는 거를. 되셨죠?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거야. 5번 얘기 맞는 얘기야. 어려운 거 없죠? 내가 보기로는 너무 쉬웠어. 이 문제 개똥이야.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은 법원의 감정서를 낸 이 감정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과 달리 그죠? 물론 증인으로 취급을 하지만 감정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증인으로는 취급하지만 그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석 안 한다고 과태료 부과해갖고 때려갖고 나오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누가 앞으로 열심히 그걸 결과를 갖다가 보고서에 담아주겠어. 그죠? 그래서 이 판례, 그죠? 이 동그라미 2번에 대한 판례는 2024 모에 358의 판례인데 증인과 감정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인에게는 출석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야. 자, 되셨나?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업은 없어. 시간도 11분밖에 걸리지 않았네. 설명을 2번씩 했는데도. 자, 여러분, 시험이 이번 주 14일날 시험이 있죠. 그죠? 돌아오는 주. 그죠?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9일이잖아. 그죠? 이제 조만간 14일날 시험 치는데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어쨌든 뭘 많이 보려고 하지마. 많이 보려고 하면 안 돼. 기존에 공부했던 거 위주로 해서 보세요. 새로운 책을 사는 것도 안 돼. 그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